만약 외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 앞에 경찰들과 폴리스 라인이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미국 플로리다주. 그녀 또한 그저 원래의 일상대로 운동을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앞에 길게 늘어선 경찰차,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해주는 경찰.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라는 신고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집안 내부는 전부 핏자국이었어요. 현장을 보존했고 안타깝지만 당신의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충격에 몸서리치는 그녀. 그 이후 경찰은 어렵지만 또 하나의 말을 꺼냅니다. 이 사건이 면식범 관련일 수도 있어 당신의 신변 보호도 중요하고 의심 가는 사람을 진술해 줄 수 있다면 누구인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그렇게 충격에 빠진 힘겨운 몸을 이끌고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쉽사리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녀. 그저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은 한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주변에서 배회하던 용의자를 체포했다. 혹시 이 얼굴 아는 얼굴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경찰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을 1급 살인 청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오컬트 스토리, 달리아 디폴리토. 진실과 트루먼쇼 사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09년 발생한 본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여론에선 괴물, 악인, 악마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녀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보도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 모든 게 그럼 연기였던 걸까요? 오열하고 보고 싶다 그러고. 사건의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남자는 2009년 미국 플로리다주 남편 이름 마이클 디플리토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던 아내 이름은 달리아 디폴리토입니다. 달리아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 마이클을 청부살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자, 과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모하마드입니다. 모하마드는 과거 달리아의 남자친구였었는데요. 달리아가 모하마드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테러리스트 같은 테러범을 알 수 있느냐? 다크웹, 딥웹 어디든 괜찮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모하마드는 나는 모르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알아? 라고 답을 했는데 계속 느낌이 찜찜했던 겁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분명 남편을 죽일 것 같다. 뭔가 이 불길한 마음 때문에 보이튼비치 경찰 쪽에 직접 신고를 합니다. 내 친구 달리아가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살인 청부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당시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리얼리티 쇼 캅스라는 방송과 함께 진행한 방송 계획이 세워진 거죠. 기밀 정보원들이 함께 차에 탑승해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놓고 녹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모하마드는 주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서 건넨 이야기. 이들이 만났던 이유는 나 죽일 사람 찾았어. 근데 총을 사야 돼.
일단 네가 총을 살 돈을 줘야 할 것 같아. 총을 사기 위해 $1200를 이곳에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사진, 즉 마이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이 23분짜리 비디오 안에서는요, 금액은 $7000라고 알려져 있고, 야, 이거 집에서 죽인 걸로 하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 내가 운동 가 있는 동안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내 남편 주변에 원한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시 킬러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킬러는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루이디 진. 그는요, 실제로 살인 청부업자가 아닙니다. 그는 경찰입니다. 자, 즉 경찰로서 살인 청부업자인 척하고 그녀에게 접근을 했지요. 금액을 $7000를 주겠다. 이 남자를 죽이면 된다. 거기까지 모든 내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현실이 되지요. 이틀 뒤에 델리아는 이 킬러, 즉 정확히는 경찰인데 지시를 받고요.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동하는 짐을 향합니다. 그 틈을 타서 그 안에 모든 계획들이 만들어집니다. 잠을 자고 있던 마이클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깨웁니다. 마이클, 네 아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믿지 않습니다. 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영상, 내용들을 전부 공유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니 협조를 요청했던 거죠. 마이클은 이 부분에 순순히 응했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경찰서에 먼저 도착해 있었죠. 달리아가 나간 뒤 이른 아침부터 가짜 범죄 현장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흔적, 마치 진짜 살인 현장이 벌어진 것처럼 모든 경찰들도 출동해 있었죠. 그리고 도착한 달리아에게 죽었다라고 통보하며 그 반응을 봅니다. 그게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입니다. 이 모든 건 연기입니다. 아니, 연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경찰서에 갔을 때도 보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울며 남편이 보고 싶다, 남편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요. 감정적 반응까지 모두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취조실에서도 모든 리액션들은 확인되고 있었죠. 근데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준비했던 내용이다라고 밝히고 당신을 체포하겠다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다행이다, 내 남편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연기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녹취, 어떤 증거들, 연락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자신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부터 달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달리아는 정말 죄가 맞을까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그래도 함정수사 아니냐? 너 어떻게 이거 가지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가짜일 수도 있잖아. 달리아의 입장은 바로 트루먼쇼였습니다. 2009년 발생한 이 사건은 2011년 1급 살인 청탁 혐의가 유죄 판결을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2번의 재판을 더 거칩니다. 무죄가 됐다가 유죄가 됐다가 정말 정신이 없이 바뀌었지요. 2019년이 되어서야 완성됐습니다. 달리아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여성이다. 그쪽의 주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경찰이 그걸 녹화하는 걸 알고 있었다. 바로 이게 주장입니다. 즉, 이 영상. 이때 당시도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남편 마이클이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명성을 얻고자 비디오를 만들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고, 그 이전부터도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걸 올리자, 이런 걸 한번 속된 얘기로 조작 방송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건 줄 알고 그냥 순순히 응했을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킬러라고 데리고 간 모습 자체도 다 연기자구나, 연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 달리아는 분명 두 가지를 노렸다. 첫째는 남편 마이클의 집. 일단 둘의 공동명의였는데 그러니까 주 거래는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그 집에 25만 달러의 돈과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얻고 싶어서 벌인 일이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옛 남자친구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관계를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지속적인 어필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1년 1급 살인 청탁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나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사건이 조금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달리아의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 이거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 유튜브 촬영인 줄 알았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걸로 얘기하기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같다. 즉, 법 자체에 대해서 겨냥을 합니다. 가짜 범죄 행위를 연출해서 이 모든 건 위법이다. 즉, 함정수사를 한 거다. 함정수사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경찰이 뭔가 하나씩 건덕지를 던지면서,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줄게. 그럼 너도 할 거야? 할 건데. 그럼 이렇게 해줄게. 할래?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범죄 행각을 할 수 있게 끌고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 이를 일부 인용하여 그녀는 석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었죠. 정말 그러면 그녀는 무죄인 걸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던 걸까요? 사건의 변호사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달리아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 생애 최악의 순간으로 모든 걸 이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사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다. 카메라 앞에서 조작 수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맞다. 어떻게 보면 조작 수사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 집행에 대해서 수사 자체가 퍼펙트하다라고 완벽히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마이클은 죽었을 것이다. 마이클의 목숨을 구한 건 인정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반박을 합니다. 검사 크레이그 윌리엄스는요, 그녀가 이렇게 뻔뻔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우리 사회의 보호를 위해 투옥이 필요한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다. 너는 소시오패스이자 사이코패스다. 사람을 조종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당신은 남편뿐만 아니라 당신은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의 변호인까지 조종하고 있다. 만약 달리아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1급 살인 혐의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엄청난 수를 분명 썼을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첫 번째, 바로 X등급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현재는 사망해 있는 사람인데 이름 마이크 스탠리라는 사람인데요. 2009년 당시 달리아가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재판에 공개가 돼버립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스탠리에게 야, 너 의사 흉내내. 의사 흉내 좀 내봐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달리아가 2009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돈과 관련된 사고를 칩니다. 꽤 큰 사고였죠. 그 모습을 보고 남편 마이클은 이혼을 해야 되나? 결혼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진짜 결혼을 해도 될까? 이 사람과? 근데 자신의 친구들 스탠리에게 의사 흉내를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임신한 게 맞다고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탠리는 그걸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해서 그녀는 당시 자신이 훔쳤던 10만 달러의 돈을 그렇게 무마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혼한 이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남편 마이클은 사기 혐의로 인해서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고를 치게 되면 이제 진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그녀는 한 가지를 노립니다. 야, 스탠리, 너 이번엔 변호사인 척 해라. 즉, 변호사인 척 시킨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 쪽에게 너 보호관찰 더 강하게 할 거야, 조심해, 너 한 번 더 잡히면 끝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가겠던 겁니다. 남편이 언제든 위험에 빠지면 교도소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너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요, 집의 명의를 자신 쪽으로 돌려달라는 거였죠. 그런 문자 내용이 모두 확인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명의를 일부 돌려줬는데요, 못 파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절반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하지는 못하게 남편이 막아놨던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엄청나게 화를 낸 기록까지도 그 안에서 확인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차량에 마약 같은 걸 넣어놨다, 이런 식으로 위협합니다. 마치 언제든 너는 교도소를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필을 했던 것이죠. 분명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걸 연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17년 세 번째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의 세 번째 재판의 결과는요, 딱 90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길게 들을 필요가 없었단 얘기죠. 1급 유죄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징역 16년형을 선고하지요. 2019년 9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트루먼쇼처럼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땐 모든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라 그거에 응해줬을 뿐인데 라는 그녀의 말을 믿어줘야만 할까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살인을 청부하던 그녀의 목소리와 모습도 연기인 것이고,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오열하게 됐던 그 상황도 연기였던 것이고, 취조를 받을 당시에도 남편이 보고 싶다 울먹이고 있다가 남편이 살아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뻔뻔하게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연기였던 걸까요? 여러분은 달리아의 편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한국에서는 그냥 남편하고 뭐 청부살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뭐 함정 수사에 걸려서 그 경찰을 고용하게 돼서 경찰이 킬러였고, 결국에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그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사건이었고, 좀 뭔가 좀 놀랄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함정 수사에 대한 범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그러니까 달리아를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이끌었냐 안 이끌었냐,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당시에는 논의가 좀 많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그렇게 시간을 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수사 상태가 뭐 그렇다라는 문제인데, 이게 제가 아까도 여러분한테 뒷이야기인데요, 이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호감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엄마 집에 있었는데, 엄마 집에 나와서 보호감찰로 집안에 있는 동안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시간적인 게 조금 깎였죠. 어떻게 보면 8년의 시간인데 4년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4년을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징역 20년이었다가 16년형이 된 거고, 8년간 나와야 이제 뭐 지금 그동안 시간이 쭉 길어졌으니까 4년 정도만 이제
뭐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됐던 문제였고요. 왜냐면 2011년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뒤로 간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아직도 변호사는 그 얘기를 해요. 뭔가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뭐 아이도 보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출소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시간대로 2021년인가? 출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아니면 출소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용에 대한 거는 결혼 당시에도 의심을 되게 많이 했대요. 네, 결혼 당시에도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원래 약간 성 관련?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성관계 목적으로 둘이 만났다가, 그러니까 돈이었죠. 남편이 돈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들이 조금 사랑에 빠지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완전 목적이 다른 쪽이 돼버린 거죠. 다른 쪽으로 돼서 이제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으면 사실 인정이 안 되겠죠? 함정수사라는 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건 함정이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살인청부 혐의잖아요. 살인청부 혐의거든요, 지금 이거. 혐의? 우리나라 따지면 교사, 이런 거겠죠. 살인교사죄? 뭐 이런 건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인교사가 인정이 됐을 때 징역 16년형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세게 나올까? 우리나라는 우발적 살인, 우발적 살인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징역 15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징역 16년형이라는 형이 사실 적은 형량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살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과연 그랬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대목이었고, 네,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한테 영상들하고 섞어가지고 함께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도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왜 된 거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네, 거기까지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출동했던 경찰 있잖아요. 그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내용, 남편 사망 소식 들었던 이거. 이때 이 영상 요거 이때 저 앞에 있던 경찰이죠. 경찰이 그 진술한 게 있는데 못 들었대요. 자기들이 되게 당황했던 게 뭐였냐면 막 울려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서, 저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저기서 눈물을 안 흘리고 막 소리는 내는데 눈물을 제대로 흘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도 되게 딱 보면서도 바로 티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봐도 티가 났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모든 내용들은 검사님도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건 거예요. 너가 한 얘기 중에 진실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들어왔을 때 남편이 정말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취조실에서 얘기했던 거, 그것도 거짓말, 연기. 그것도 연기면 그 뒤에 너 이 남자 아냐? 우리가 용의자를 잡았는데 알아? 아니 몰라요. 경찰이잖아요. 그 사람도 몰라요 라고 한 것도, 그것도 연기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실 이제 다 가짜다, 네 남편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다행이에요, 그것도 가짜 연기라고, 그것도 네 진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서도 진심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아까 그 분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킬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분은 형사님이세요. 경찰이시고 이제 킬러인 척 가서 접촉을 했던 사람인 건데, 여기에 나와요. protocol that we have to do with this, which is a wife. 저 사람. 근데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한 번도. 저분은 근데 형사님인데, 여기서 여러분 사실 뭐 이런 저분 형사님이시거든요. 형사님들 수갑차고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얘기도 좀 하고, 네, 뭐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첫 재판 때도 되게 자기의 억울함을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자기는 정말 다 그런 연기인 줄 알았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계속.